오늘도 계속해서 어저께 하다 못한 그 노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정말로 없어져야 될 거예요, 이거는. 임금은 전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알아서 할 일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최저임금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그러고 이 얘기를 쓰니까 무슨 특별한 얘기인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제도가 있거나 없거나 이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100만 건의 고용이 있다 그러면은 99만 9,900건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한 100건에 대해서 이제 쓰레기 정치꾼들이 간섭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맘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100건 정도가. 노동자의 가치를 무식하고 악한 정치인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노동의 내용은 일일이 카테고리화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고 쓰레기 정치꾼들이 이제 선전구호로다가 만들었잖아요. 동일노동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이게 원래는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노동의 그 어떤 정도의 노동의 양이냐, 이게 힘드냐, 안 힘드냐, 이게 배우기 어렵냐, 안 어렵냐,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냐, 아니냐, 이거를 시장이 판단해요. 뭘로? 급여 제시액으로. 그 급여를 수락한다라는 것은 그게 그만큼 힘든 일인 거고, 그 급여를 뭔가 급여가 낮은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종사한다 그러면 뭔가 그 일은 쉬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이 그거를 정확하게 가치를 매겨주거든요. 노동량을. 근데 동일임금,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얘기는 뭐예요? 같은 직종에 있는 놈들은 다 같은 급여를 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 편의점에 8시간 근무하는 두 편의점의 그 직원이 있어요. A 편의점은 하루에 손님이 1000명이 들이닥치고 B 편의점은 하루에 손님이 50명 들이닥쳐요. 그게 동일노동이에요? 편의점에서 8시간 일했다. 이걸로 동일노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동일노동을 평가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평가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 냅두는 거예요. 시장이 알아서 하게 냅두는 거예요. 최저임금 제도가 사라지면 노인들도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냐 하면 기업가들이 생각하는 노동임금은 단순히 투자한 금액으로 얼마의 이익을 기대하는가에 있을 뿐이거든요. 그죠? 이걸로 무슨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줘야지 뭐 이런 생각하는 고용주는 아무도 없어요. 그걸 이 사람한테 돈을 연봉을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을 갖다 줄 거니까 5천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거예요. 고용주의 입장은 단순히 그거 하나예요. 생산량 나누기 임금은 노동 생산성인데 임금이나 생산량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의 노동 생산성에 주목할 뿐입니다. 그 기업가 입장에서는 생산량이 얼마가 되었든 임금이 얼마가 되었든 이런 거를 일일이 신경 안 쓰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노동 생산성. 생산량이 얼마가 아무리 적더라도 임금도 적으면 노동 생산성이 나오기 때문에 고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임금이 그거보다 더 높아서 노동 생산성이 얼마 안 나온다 그러면 기업은 고용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100개의 임금이 10,000원이든지 생산량이 10개의 임금이 1,000원이든지 기업가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고용을 해요. 젊은 노동자가 시간당 100개를 조립하면서 시급 10,000원을 달라고 할 때 70세의 노인이 20개를 조립할 수밖에 없지만 1,500원만 주셔도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기업가는 누구를 고용할까요? 당연히 70세 노인을 고용합니다. 이것은 기업가들이 착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갈 몫을 최대화하려는 누구나의 본성이고 이거 부정하려고 그래봐야 누구도 마찬가지거는 부정하려고 그래봐야 그거는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고 이율 배반적인 사람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은 노동자나 기업가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면은 그놈이야말로 정말 사기꾼인 거예요. 기업가에게 몫을 챙기는 것을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안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이익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기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기업을 안 하면 그만인 거죠.
안 하면 모든 일자리는 사라지고 말겠죠. 기업가가 원하는 노동 생산성의 최저 수준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국가에서 임금을 정해버리면 어찌게 될까요? 그 역시 답은 간단합니다. 생산량의 최저 수준마저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 노동 생산성 말씀드렸죠. 자, 기업가는 노동 생산성만을 본다 그랬어요. 노동 생산성만을. 이거는 변수로 두고, 둘 다 변수로 두고 여하간 결과치 노동 생산성만 나오면 기업은 고용을 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 정치꾼들이 정부 나부랭이가 임금을 정해줘 버렸어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요거는 여하간 나와야 된다니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데 정부가 요걸 정해줘 버렸어요. 그러면은 변수가 하나로 줄은 거죠. 자, 생산량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나오면 고용이 일어납니다. 그죠? 생산량이 생산량만 변수로 남으면서 이게 어느 일정 수준 나와 주어야지만 고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의 최저 수준마저 정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자, 생산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금이 있어요. 노동 생산성이 있어요. 자, 임금 1원에 8개만 생산이 돼도 나는 고용을 하겠다. 나는 득이 된다. 나는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어떤 기업가가 이제 고용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10,000원 임금을 줄 테니 10만 개를 생산해 다오 해가지고 생산성은 보니까 10개는 생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난 10,000개밖에 못 만들어요. 대신 나는 임금을 한 700원만 줘도 됩니다. 그러면은 생산성은 더 좋죠. 여기보다 더 좋죠. 고용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50만 개 생산할 테니 대신 임금을 10만 원은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지만 이 사람은 생산성으로 계산해 보면 5개밖에 단위당 5개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고용 안 하죠. 유능한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월급을 주면서까지 이걸 뽑아내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기업주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변수예요. 두 개가 변수기 때문에 여하간 결과치만 나오면은 고용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정이에요. 이거 이상은 돼야지 무조건 고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 입장에서 자, 임금을 15,000원으로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합니다. 자, 정해져 버렸어요. 자, 그러면 15만 개 생산하는 사람 아주 젊고 빠릿빠릿한 사람이에요. 고용이 됐어요. 13만 개 생산하는 사람 뭐 어떻게 좀 느리지만 고용은 됐어요. 고용 됐잖아요. 근데 뭐 이제 11만 개 생산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기존 같았으면 11만 개 생산하는 사람이 임금 9,000원 주고 고용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10,000원 주고도 고용이 일어나고 11,000원까지도 고용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거를 정해져 버렸잖아요. 15,000원으로 정해져 버렸잖아요. 11,000원 주면은 감옥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15,000원을 줄 수밖에 없으니 생산성이 안 나오니까 고용 안 하고 마는 거예요. 자, 진짜 어떤 다 쓰러져가는 할머니께서 나는 그래도 3만 개는 생산할 수 있어. 대신 나는 뭐 소일거리로 하는 거니까 900원만 줘도 돼. 생산성 너무 좋아. 무조건 고용하죠. 그런데 할머니라고 바본가요? 가만히 안 있죠, 할머니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올려줘 해가지고 2,400원까지는 줘야 돼. 올려줘도 그래도 고용은 일어나요. 사장 입장에서는 조금 예전보다는 안 좋지만 그래도 다른 애들 쓰는 것보단 나아 하고서는 고용한단 말이에요. 고용해요. 이 할머니가 2,400원 주면은 고용해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볼까요? 3,740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이 할머니는 이 사장하고 계속 임금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본인의 급여를 3,740원까지 올려요. 전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의 능력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맞춰서 급여를 받으면서 다닌다고요. 노인에게 1,500원을 주는 것을 금지하면 어찌 될까요? 역시 답은 간단합니다. 노인을 채용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답은 단순했지만 선택지가 줄어든 기업가에게도 나빴죠. 할머니를 채용을 하든 젊은 사람을 채용을 하든 그 기업가가 나름 알아서 하면 이렇게 선택지가 넓은 게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 무조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기업가에게 나빴죠. 선택지가 줄었으니까. 일단 젊은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뽑기도 어렵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사라진 노인에게도 나빴죠.
왜? 결국은 폐지나 주스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고 싶은데. 그런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도 나빴죠. 이 할머니들 소득이 없으면 누가 먹여 살려야 돼요? 청년들이 모아가지고 연금이라는 형태로다가 먹여 살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두에게 나쁜데 언제나처럼 무식하고 약한 정치인들 입만 신났죠. 노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고된 농사일밖에 없어요. 폐지 줍는 거랑. 엄청난 노동량임에도 소득이라고는 시급으로 따져 1,000원도 안 됩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은 시급으로 몇백 원가량밖에 안 돼요. 근데 아까 계산해보니까 3,000원까지, 3,500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본인들의 시급이 1,000원으로 떨어진 거죠. 이거 누가 봐줄 거냐고요.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언제나처럼 무식하고 약한 정치인들 때문에 이 둘이 만날 수가 없어요. 퇴직금도 없어져야 하고 각종 수당 및 휴가제도 역시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 모두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없어진 퇴직금은 급여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기업가는 퇴직금을 여지껏 추가로 줘왔던 것이 아닙니다. 급여로 줄 것을 빼놓았을 뿐인 거예요. 어차피 같은 돈을 가지고 괜히 사람들을 귀찮고 복잡하게만 하는 겁니다. 무식하고 악한 정치인들에 의해 사회는 괜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돈이 있을 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주려면 쉽지 않거든요. 근로자들은 못 받아서 괴롭고 사용자들은 못 줘서 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또한 상황이 좋을 때 기분 따라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말이죠. 복잡하게 연결된 퇴직금이 무서워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요. 아니 급여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상황 좋을 적에는 막 올려준단 말이에요. 물론 보너스로 주죠. 근데 지금은 보너스 못 줘요. 겁나서. 왜? 보너스가 급여의 산정이, 통상임금의 산정이 돼서 이것이 퇴직금에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무슨 4대 보험에 연동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 올려줘요. 돈 못 줘요. 무서워서. 임금이 오르는 것은 사악한 정치인들이 올려줄 때가 아니라 그렇게 임금을 그렇게 어거지로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정치인들이 올려봐야 그건 그냥 물가가 오르는 것으로 상쇄되어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임금이 오른다는 것은 경제 규모가 성장할 때뿐입니다. 모든 생산은 소비하는 만큼이거든요. 소비와 생산의 양이 증가 상태에 있는 것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고 그런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은 자본입니다. 자본은 노동자를 위해 고용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한 목적일 뿐이에요.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고용을 하는 것이고요. 성장 중인 경제, 그러니까 소비시장의 수요가 강해서 만드는 족족 팔린다는 확신을 기업가들이 가진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고자 능력이 닿는 대로 자본을 조달해 생산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을 고용하려 서로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되죠. 노동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 노동임금은 소비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면서 다시 생산 증대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변의 노동자들까지 끌어당기면서 더 큰 소비시장을 만들고 다시 생산을 증대시키는 선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상 예외가 없는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너무 길어서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